안녕하세요. 인젠트 솔루션 데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젠트 전략기획팀 남재욱 이사입니다. 오늘 인젠트 솔루션 데이에서는요, 단순히 솔루션을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대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올바른 접근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제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젠트는요,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인젠트는 20년 업력의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기업 평균 수명이 1930년대에는 90년에서 70년대에는 30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려 10년 안팎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단축이 된 이유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영 환경도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죠. 인젠트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1년 동안 건실하게 생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물론 고객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생소한 인젠트의 인젠트이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젠트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함께 동방성장해 왔습니다. 창립 시기인 2000년도에는요, 하드웨어 기반의 사업이 활발한 금융산업이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금융 단말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솔루션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금융산업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단말 솔루션을 시작으로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고 은행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통합 연계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서류들을 전산화해서 이미지 문서를 저장, 관리해주는 비정형 데이터 솔루션인 ECM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아날로그 서류들을 디지털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무를 도맡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젠트라는 기업은 생소할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의 대부분의 처리는 인젠트 솔루션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예로 대출 사례를 예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을 해서 창구에 가게 되면요, 직원이 소프트웨어 단말 솔루션이 저희 인젠트의 단말로 조회 및 응대를 하게 되고요. 대출 서류를 이미지화하게 되면 통합 연계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전산 시스템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지 시스템이 ECM 솔루션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후선에서는 이 이미지 파일을 인젠트의 단말로 확인을 하고 대출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추후에는 통합 연계 솔루션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API 사업까지 저희가 도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단말, 그리고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ECM 솔루션, 그리고 국내 최초로 GS 인증을 받은 APIM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인젠트는요, 현재 한 고객에서만 50억 건의 문서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금융기관을 100% 커버리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25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고요. 1일 단일 기관에서 약 1,300만 건의 거래 처리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와 정합성이 요구되는 금융산업에서 인젠트의 성공은 여타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젠트는 수평적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CM과 연계 솔루션으로요, 통신시장 그리고 공공시장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통신시장에서도 100%의 커버리지
넓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요. ECM 엔진은요, 아무래도 이미지, 문서를 저장하는 그런 엔진이었기 때문에 ECM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분야와 영역을 동시에 넓혀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 연계 솔루션을 금융권에 기반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통합 연계 솔루션 또한 고도화를 함으로 해서 금융권에서의 MCI, FEP 기능뿐만 아니라 EAI, ESB까지 사업 범위와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통합 연계 솔루션을 기반으로요, API를 연결해주는 APIM 솔루션을 추가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도메인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연계를 담당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데이터, API를 데이터를 연계를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ECM 솔루션, 그리고 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업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DBMS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APIM 솔루션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심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 정형 데이터의 관리 플랫폼인 DBMS 플랫폼인 엑스퍼DB는요, 대용량 처리가 필수적인 유통 사업과 금융, 공공, 제조, 의료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발생이 되어서 수집, 전달, 분석, 그리고 나중에 최종 소비자까지 다시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발생을 하게 되면 자사의 유통 솔루션, 통합 연계 솔루션이 MCI, FEP, ESB와 같은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연계를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맞게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DBMS 플랫폼인 엑스퍼DB에서 저희가 저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ECM 솔루션인 엑스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정형이라고 불러지는 이런 문서에 대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까지 저희가 다루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다시 분석 단계에 이뤄서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다시 FEP와 ESB, EAI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API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데이터에 대한 일련의 사이클을 관장을 하는 인젠트는 현재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결국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인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데이터 자체의 수집, 저장, 보관, 분석, 처리는 물론 데이터를 이용해 완성된 문서에 이르기까지 인젠트는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축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에서 시작한 인젠트는 20여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젠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인젠트의 솔루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살펴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올바른 접근 방법에 알아보기 위해서 인젠트 기술본부장님이신 공상희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예전부터도 나왔었던 단어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해외 유수 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뭐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혹은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이거를 이제 재정리를 한다라고들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인젠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제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사항들은 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은 동일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지 시스템이 또 데이터가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시스템들이 다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왜 지금 시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의 그 궁금증이 있는데요. 왜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생존이죠. 어차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비즈니스도 모두 다 디지털화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선택이나 개선이 아니라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존한다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95%를 쓴다고요. 해결은 단 5%만 쓰면 됩니다. 정확한 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현실을 아는 것,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생존이면서 또 진보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을 불문하고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와 있는데요. 혹시 추진한 기업들은 모두 다 성공을 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입증을 했나요? 뭐 저도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직접 고객을 만나보면 고객은 몇 가지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스스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IT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 IT 인력을 늘리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각종 모바일 환경과 또 원격으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 또 한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은 과정이거든요. 사람을 뽑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들은 과정이고요. 정말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만이 이 과정을 제대로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은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바로 이걸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누가 보다 진보하고 변화될 수 있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저는 엔드유저 현업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고객인 최종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엔드유저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성공하는 DT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엔드 유저에 대한 그 범위가 제일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한데요. 이후 세션에서는요, 공상희 전무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